1940년대에 나오는 어떤 후기 이론과 여기 제이콥슨의 리비도 공격성의 이론이 여기서 맞닿아서 서로 발달하게 되는데 그 부분 얘기를 같이 보죠. 제이콥스는 프로이트의 리비도와 공격성의 기원에 관한 생각을 수정했을 뿐 아니라 역동들이 갖는 기능들을 확장시켰다. 후기 저작에서 예를 들면 1940년 저서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사물들을 묶는 통합적인 힘으로, 공격성은 연결들을 해체하는 힘으로 서술했다. 제이콥스는 프로이트의 이러한 생각을 자아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분리와 개별화라는 초기 발달의 주제와 연결시켰다. 제이콥슨에 의하면 리비도는 발달 과정에서 좋거나 나쁜 대상과 좋거나 나쁜 자기의 대립된 이미지들을 통합하는 정신적 단서를 제공한다. 공격성은 발달 과정에서 자기와 타인 이미지를 분리하고 변별하도록 촉진시킴으로써 차이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해준다. 제이콥슨은 리비도와 공격성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충족의 순간에 발생되는 리비도는 가까이 끌어당기고 흡수하며, 좌절의 순간에 발생하는 공격성은 밀어내고 몰아낸다. 리비도와 공격성은 번갈아가며 안정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정된 정체성이란 일종의 성취이다. 그것은 환경을 받아들임으로써 풍요로운 자신을 건설하는 자율적인 활동에 의해 획득되어진다. 제이콥슨은 인간은 전 생애를 통해서 융합하려는 리비도적인 갈망을 충족시키려고 애쓴다고 보았다. 비록 자아의 경계가 얼마나 단단한가에 따라 환상의 내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상과 융합하는 환상은 심리 발달의 각 단계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자기와 타인의 경계가 분명해진 후기에 가서야 융합 환상은 가장 만족스럽게 충족될 수 있다. 성교 시 경험하는 만족감도 이러한 충족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막 자기 정체성을 탐색하기 시작한 사람이나 자아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융합 환상은 강력한 퇴행과 더불어 정신적 해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좌절과 한계를 설정하고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경험들이 자신의 퇴행적인 견인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해준다. 좌절의 경험은 어린아이로 하여금 타인과 자아 경계선을 명확히 해주고 자아를 붕괴시키는 융합 환상에 파괴적으로 탐닉하는 것을 막아준다. 정서적으로 약한 성인들 중 일부는 혼란스럽고 우울할 때 정신적 명료성을 경험하기 위해 타인들과 싸움을 시작한다. 그들에게서 공격성은 자아의 경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공격성은 역동 그 자체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계를 형성하기 위한 경험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그런 일시적인 자구책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공격성이 자아 경계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하려면 먼저 공격성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리비도적 경험에 의해 다듬어져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공격성을 너무 강렬한 것으로 느끼게 되고, 자신이 그런 공격성을 내보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자기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 프로이드가 처음 얘기했던 역동 이론이 처음에는 성적 역동 중심이었지만 나중에는 공격적인 역동 이론이 나와서 후기에는 이중 본능 이론이 나오죠. 성적 역동과 공격적인 역동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심리 현상을 설명을 했는데, 프로이드가 처음에는 섹슈얼 드라이브다, 공격적인 드라이브다고 하는 것을 이런 리비도, 공격성 이런 컨텐트 중심으로 설명을 하다가 1940년대에 들어서는 리비도를 뭘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사물을 통합하는 힘, 통합적인 힘으로 보고,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결 고리들을 해체함으로써 분리시키는 힘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융합하는 힘과 분리하는 힘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개념 자체가 어쩌면 저는 멜라니 클라인의 디프레시브 포지션과 그리고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 우울적 자료와 분열
편집 분열적 자리라고 하는 것도 이 프로이드의 이런 개념들하고 후기 개념과 서로 맞닿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편집 분열적 자리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들을 서로 분리해내는 거죠. 대상 자체도 나쁜 대상, 좋은 대상으로 이렇게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는 보고 있죠. 그리고 자기 셀프 자체도 좋은 셀프와 나쁜 셀프로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때는 공격성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프로이드의 후기 이론에서 우리 심리 내적으로 어떤 사물을 통합해내는, 융합해내는 힘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의 현재 분열적 자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프로이드의 후기의 어그레션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디프레시브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적 자리라고 하는 것은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하나로 묶어냈고, 어쩌면 자기 셀프 자체도 좋은 셀프와 나쁜 셀프 통합한다고 이렇게 이론을 전개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는 우울적 자리인데, 바로 여기에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통합한다고 하는 것을, 이 현상 자체, 그리고 이때 작용하는 힘, 이것을 리비도라고 본 거죠.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이 초기 우리 처음 발달 단계에는 그냥 제가 이야기로는 프로이드의 공격성 이론 중심의 이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발달하면서 통합해내는 힘으로 리비도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하지만 이건 우리가 어떤 현상을 나누어 봐야만이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항상 공격성과 리비도는 함께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 기능들이 서로 한쪽에서는 융합하고 한쪽에서는 해체하는 어떤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통합과 해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제이콥슨이 이 프로이드의 이론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멜라니 클라인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프로이드의 이론을 자기 나름대로 편집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프로이드의 후기 이론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제이콥슨도 마찬가지로 이게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이것을 통합하는 것, 이것 자체를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어떤 우울적 자리 얘기를 여기서 제이콥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때 이걸 통합하는 것은 리비도다는 보는 거죠. 그리고 공격성은 어쩌면 여기서는 자기와 타인 이미지를 분리하고 개별화하는 것. 그래서 자기와 타인을 분별해내는 것, 자기와 타인이 융합하는 것, 분별해내는 것을 촉진한다, 이렇게 제이콥슨이 이론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두 사람의 얘기가 다 맞는 얘기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제이콥스는 여기서 리비도와 공격성이 보완적인, 그러니까 서로 보완적인 것이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만족의 순간, 충족의 순간에는 리비도가 끌어당기고 흡수하면서, 좌절의 순간에 발생하는 공격성은 밀어내고 몰아낸다. 이 현상들은 우리가 아이들의 발달 과정이나 우리 성인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끌어당김과 밀어냄, 이 자체가. 그래서 어떤 안정된 정체성, 스테이블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환경으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것을 흡수하면서 융합하면서, 그렇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환경과 조화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 리비도와 공격성이 함께 적절하게 사용돼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이콥슨 얘기는 우리는 전 생애를 통해서 융합하려고 하는 리비도적인 갈망을 충족시키라고 애쓰는 게 우리의 삶의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이 잘 발달한 경우하고 발달하지 못한 경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어떤 아이들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상당히 공고해져 있어서 대상과 함께 어울려도 괜찮은데, 그래서 충분하게 발달한 사람들은 융합환상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기 발달 단계에서 잘 대상과 자기가 구획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외부 대상과 충분하게 융합하는 이런 관계를 가져도 되는데, 이 발달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과 융합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대상을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공격성이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라고 볼 수도 있고, 아주 이고가 약한 경우는 자기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 융합한다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잡아먹힌다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대상이 너무 강한 경우는 그 대상에게 자기가 흡수돼 버리는 거니까 자기 정체성이 사라져버려, 자기가 먹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밀어내야 된다는 이 공격성이. 그래서 이 두 가지 펑션이 계속해서 누구나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리비도적인 것과 공격성들이 적절하게 조화돼 나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우리가 만나는 많은 분들, 프리에더퍼런 레벨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너무 지나치게 융합하는 체험에 가게 되면 자기의 정체성이 상실되면 정신적인 해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너무 의존해버린, 너무 융합해버린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정체성 상실과 함께 오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지나친 융합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아주 큰 도전이에요. 그래서 프리에더프란 레벨에 있는 분들을 돌볼 때 항상 끊임없이 이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자기의 이를 돌봐줄,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도와줄 대상을 찾고 있죠. 그래서 이상적인 어머니를 찾는 이런 판타지, 어머니를 찾는 이런 판타지 속에서 끊임없이 이분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채워줄 수 있는 대상, 이런 원초적인 대상을 찾아 나서는데, 이분들이 그런 관계를 또 유지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자기를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또 공격성이 발생하죠. 그래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엄청난 공격성이 또 작용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찾던 이상적인 대상을 밀어내는 이런 역동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붕괴되는 것 같은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이분들을 보호해내면서 점차 대상과 자기를 분리해내고, 그리고 자기 안에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통합해내고, 그리고 자기 안에 좋은 자기와 나쁜 자기를 통합해내는 이 과정이 어쩌면 굉장히 섬세하게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과정이죠. 그리고 이 책에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정서적으로 약한 성인들 중에 혼란스럽고 우울할 때 타인과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임상적으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들이죠.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어떤 사람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죠. 끊임없이. 그런데 이분들은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통합해내지 못하는데 자아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가 완전히 무시되고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존재가 초라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공격성을 통해서 너와 나를 구별하는 이런
충동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드러나는 분들도 있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건강하게 되려면 리비도 경험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 공격성의 발휘만 가지고는 건강한 자기를 빌드업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자기를 지킨다고 하지만 그 자기가 건강한 자기로 서기 위해서는 리비도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분이 익숙한 건 공격성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한 자기를 확립해 나가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속해서 이 공격적인 성향이 반복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프로이드의 어떤 이 역동 이론, 이것이 멜라니 클라인에 의해서 어떻게 발달됐고 또 제이콥슨은 이걸 어떻게 소화해냈는가 하는 얘기를 간략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딱 구별돼서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론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세 분의 이론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 더 풍요롭게 우리의 발달 과정이나 그리고 우리의 심리적인 활동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 부분 우리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 느낀 거 있으면 함께 나누는 시간 좀 갖죠. 네, 교수님, 이번에 그 제이콥슨 그 역동에 대한 해석은 저한테 굉장히 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명료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임상에서 보면 또 주위의 사람들 보면 뭐 저한테도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힘들고 뭔가 갈등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그런 사람들, 그냥 좀 편안하게 지낼 수도 제가 보기엔 있는데 뭔가 또 이슈를 만들어서 또 힘들어하고 또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되면 또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또 이슈를 해서 또 만들죠? 힘들어하고. 네. 그게 저는 이제 명료하게 이해는 잘 안 됐거든요. 그냥 그런 성향들이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을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그 나름대로의 방법이라는 것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못하게 하거나 또는 바꾸게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뭔가 그분에게 고통을 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참 융합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이렇게 분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두 개가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 꼭 공양의 음양, 음양에 대한 철학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이해가 되는 그런 지점, 제이콥슨의 이야기가 좀 와닿습니다. 네, 저도 공감해요. 그 TV에 나오는 어떤 심리학자, 심리 닥터죠. 닥터 이야기가 중에서 뭐가 좀 공격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공격성을 왜 공격성 이야기를 할까 했더니 제이콥슨과 같은 그런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헷갈리는 거는 공격성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제 끌려다니는 거 있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그 사람들이 적절하게 자기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격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공격성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공격성을 다루는 걸 그려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제이콥스도 이야기도 리비도 경험이 충분할 때 공격성이 잘 다듬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는 말하자면 공격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격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리비도적 경험을 강화시키는 것이지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공격성을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그 공격성이 있는데 이 공격성 자체가 바르게 발현돼야 되는데 그 가장 안전한 것은 지금까지 뭐 학자들의 연구나 임상 경험으로서는 그 언어를 통해서 공격성이 발현되는 표현되는 것 이것은 안전한데 이게 버벌라이제이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행동화가 일어날 때는 굉장히 파괴적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마치 공격성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 것이라고 우기는데 이 채널이 문제예요. 공격성을 어떤 방식으로 방출하는가, 공격성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근데 그게 언어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누구하고 싸움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자체가 자기를 어떻게 공고하게 지키는 이런 자아를 공고히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그 취약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리비도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리비도적인 경험을 하려면 자기의 공격성이 대상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사용되지 않고는 리비도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겠죠. 대상을 공격하는데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의 공격이 아니고 그 상대방 자체가 자기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아나 자기의 파괴되는 이런 위험한 대상이라고 느끼게 되면 그분은 그 대상 자체가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대상이 필요한데 어쩌면 이 갈등이 있죠. 이분은 사랑을 충분히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사랑 대상이 필요한데 그런데 사랑 대상하고 융합이 심해지면 융합이 심화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너무 어떤 그 대상과 자기의 밀착 관계에 있게 되면 자기의 정체성의 위협을 느껴서 결국 밀어낸다는 얘기죠. 밀어내는 방식이 파괴적이 아니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밀어냄이 있게 되면 자아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좋긴 하지만 제가 선생님과 같이 너무 지나치게 선생님 얘기에 쫓아가다 보니까 제가 아직 정신을 차리기 좀 힘드는데 조금 선생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자기 정서를 표현하면서 선생님이 참 좋긴 한데 선생님한테 내가 너무 가까워지면서 제가 불안해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삶의 균형이 상실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조금 떨어져서 선생님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공격하는 형식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빨려 들어가서 이분의 일부가 돼버릴 것 같은 어떤 융합돼버려서 자기가 해체되고 자기 자아가 해체돼서 상실돼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합리적인 판단 이전에 대상이 그러니까 이상적인 대상이 나쁜 대상으로 지금 바뀌는 과정이죠. 심리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나쁜 대상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공격성이 사용돼 버리겠죠. 그러면 관계가 파괴돼 버리죠. 되면 시간을 두고 리비도적인 경험과 공격적인 어떤 자기의 공격성의 정서들을 바르게 사용해서 이게 융합해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공격성이 있는 그대로 발휘되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으로 가버리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우리 강 목사님 아까 그런 우려를 전달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격성이 사용되거나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말하자면 공격을 아이들 중에서 공격성을 폭력적으로 막 과하게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정체감을 갖다가 상실한 채 그냥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막 그냥 따라가면서 불만족스러운 인생이나 그런 뭐 살아가는 사람들이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나 이 두 가지다 보면은 결국은 말하자면은 공격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의 공격성을 자기를 지키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 공격성을 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에 예, 여기 제이콥슨 이야기를 보면 공격성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게 방식이 폭력적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그 공격성이 제 기능은 하지 못한 상태로 아예 표출이 안 되거나 표현은 양극단이지만은 내용상으로는 리비도적 경험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그러면 볼 수 있. 예, 그러면은 공격성을 강화시키는 예를 들어서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 자기 정체감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성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한테 그럼 너 공격성을 강화시켜라라고 공격성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결국은 공격성을 다듬어줄 리비도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공격성만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폭력적인 게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얘기가 조금 순환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통합적인 대상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리비도적인 경험이 있어 자기가 지금 공격적인 어떤 공격적인 충동을 느끼고 있지만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리비도적인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폭력성이 절제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폭력성이 조절될 수 있다, 규율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비도적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공격성을 단독으로 다룬다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예, 제이콥슨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